안녕하세요. 카메라타 뮤직 스페이스의 황인용입니다. 바로 옆에 갤러리가 있는데요. 카메라타 아트 스페이스. 네, 여기에서 기억 상실 중 안목의 풍경이라는 제목의 양지희 작가 개인전이 2020년 올해 8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열리고 있어서 잠시 작품 감상으로 갤러리에 들렸는데요. 정말 좋습니다. 보도 자료를 읽어보니까 말로의 대지의 노래와 잘 어울리는 자연의 풍경들이 펼쳐진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정말 압도적인 자연의 모습들을 통해서 인생의 무상함이랄까 자연의 무한함이 대비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양지희 작가님에게 몇 가지 궁금한 점에 관해서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예술에도 많은 장르가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화가가 되신 그런 계기가 있습니까? 저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접했고 또 해왔습니다. 어쩌면 화가가 된 계기는 미련하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술 외에 다른 것을 시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종종 하는데 저는 아티스트라는 직업이 참 좋습니다. 그 이유는 창작을 한다는 것은 제가 신이 가지고 있는 창조의 형상을 많이 닮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소명을 가진 작가가 되기 위해 여러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통해 사람들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삶의 의미와 희망을 갖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전업화가로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참 생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작가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전업 작가로 산다는 것은 무척 힘든 것 같습니다. 첫 5년간은 정말 막막했었거든요. 하지만 인생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삶이어서 도전했고 도전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하우라고 말하기엔 부끄럽지만 저의 생존 방식은 성실함입니다. 보통 작가들은 게으르고 또 야행성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실하게 작업과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은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버티라고. 그 말씀이 제가 힘들 때 정말 힘이 많이 되어 주었습니다. 긍정의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게는 힘이고 노하우입니다. 풍경화라는 장르가 가진 매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물이나 정물, 이 추상 이런 게 아닌 풍경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이유가 아주 대단히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풍경을 그린다는 것이 매우 고루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통해 만나게 된 풍경들은 저를 작은 하나의 피조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터져나오는 그 탄성 앞에서 그 어마어마한 감동을 재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인생에 있어서 막막하고 힘들 때 제게 여행에서 만난 자연은 회복을 주는 삶에 또 의지를 주는 아주 고마운 신의 선물이었습니다. 거대한 자연, 설산, 바다, 그 드높은 하늘, 끝없이 펼쳐진 대지 속에 아주 작은 인간들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인간은 그 자연의 일부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이런 풍경들을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얻어내시는지요? 혹시 여행을 많이 하십니까? 작품에 등장하는 풍경들은 주로 어떤 곳들입니까? 먼저 제 그림에 자주 나오는
두건을 쓰고 초록색 물통을 맨 여인은 티벳 고원에서 만난 여인입니다. 저는 산소를 공급받아야만 숨을 쉴 수 있었는데 그 여인은 그곳에 살고 있었고 또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보며 수가성의 여인이 생각이 났었고 또 저의 모습이기도 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았고요. 그래서 그 이후 쭉 제 그림의 아이콘처럼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아프리카의 여인과 아프리카에서 만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녀의 희년 여정에서 만난 동행자들인데요. 우리가 인생의 동행자를 생각할 때에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지길 바랍니다. 또는 나보다 힘이 센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희망들을 걸게 되는데 사실 만나게 되는 동행자들은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나보다 왜소하고 또 물통조차 없어서 제가 가진 것을 나눠야 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한 의미에서 인물들이 그림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주로 다녀온 곳들의 풍경들이 많습니다. 강원도 고성, 알프스, 인도의 겐지스강, 호주, 그다음에 중국을 통해서 바라본 북한, 통영, 그랜드 캐년 등 직접 경험해 본 곳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또 어떤 풍경들은 다녀오진 않았지만 제3의 자연이라고 일컬어지는 매체들을 통해서 보는 자연의 모습을 캡처해서 소스의 일부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는 여행을 다니면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을 만나곤 했습니다. 인간의 나약함, 한순간에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상황들, 이 상황에 인간은 그저 작은 한 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어느새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유난히 다양한 파란색, 블루의 그 변화무쌍한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화가로서 다양한 색채를 사용하겠지만서도 이 파랑, 이 블루가 작가님에게 주는 상징이랄까, 의미 같은 것이 특별히 있는 것인지요? 파란색은 참 까다로운 색입니다. 다른 이색이 조금이라도 혼합되면 그 파란 성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변이 잘 일어나는 유화의 특징을 극복하기 위해 재료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파란색은 순수함, 순결, 고귀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신비의 색이기도 합니다. 그런 파랑은 쉼을 주기도 하고 깊은 사색을 주기도 합니다. 깊은 숨을 쉬게 하고 하늘과 깊은 바다가 초현실처럼 뒤섞이는 환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요즘같이 답답한 시기에 작품에서 보이는 그 파랑이 숨통을 틔워주고 또 신선함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